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주간 차트 리뷰, 주요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리해야 될 내용들 삼성전자, 코인테크, LG전자, LG이노텍, LS엘렉트릭, SK바이오팜, MC넥스. 저는 이걸 하반기 쪽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올라가겠지. 그럼 달리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정을 받은 것들이 위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다. 전제 조건은 항상 실적이 따라주는 조건이 항상 밑받침 되어져야 되는 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하반기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걸 바로 이런 분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는 전반기 때 예측했던 것들이 조금 달라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예측에서 실패했던 부분들이 바로 F양 매출 나타내는 LG이노텍하고 LG전자 이 정도가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있는 게 MC넥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막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그 내용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렸던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살다 보면 3분기에 될 게 4분기에 2월 돼서 넘어갈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매크로가 두들겨 패가지고 결과적으로 수급이 안 떨어져서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분기 영업이익 2분기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왜 조정을 받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가는 것들이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항상 우리 주식 투자할 때 어려운 거예요. 이 리듬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것들.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삼성전자를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언급해 드리는 건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가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 SK 하이닉스가 우리가 투자하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줄 거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결국은 그게 그거죠. 그런 부분들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멤버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는 멤버십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차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최근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여기 지금 계속해서 매수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구간 안에서 즉 221 2평하고 121 2평 이 정도 수준에서 저도 타겟을 잡으면 상당히 좋은 구간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너무 높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는 절대 덤비지 말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1분기 때 가격만큼이나 주가가 내려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윗단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마음고생 하시겠죠. 저희 그 채널을 자주 구독해 주시는 분들과 회원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린 기다리던 자리가 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드디어 공격수의 자세로 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현금을 많이 마련해 두시면서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2분기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왜 이거는 리포트 안 해줘요? 자꾸 그러길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높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버슈트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드디어 자리 잡고 충분히 원하는 수준까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좀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점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하는 그때쯤일 거다. 그러니까 8월 25일. 그 전후에서 아마도 중요한 건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 바로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쯤일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일 여기 이동평균선 이 부분을 하회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하회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다른 어떤 더 큰 매크로적인 이슈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건 중국 부동산이 완전
뭐라 그러냐, 완전 박살이 난다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잡아주시고, 제가 과거에 이런 리포트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야기 드리면서 DDR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2년 동안 200% 이상 올랐던 거, 그럼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거고, 거기다 지금 플러스 HBM3 요까지 같이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이 봐주시는 건데, 삼성전자 이번 스마트폰도 나름 경쟁력 있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분기,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이런 것들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리포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준비했을까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보시고 나면 여기도 지금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그런 실적을 예상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면 적어도 여기 부분만큼 우리가 채워주는 구간인데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여기 하단이에요, 이 자리.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1,500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물이 가장 많잖아요. 여기 무너뜨리고 가면 이건 실적하고 이상하게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 요 구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4월달 시작하던 그 가격 그 수준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나오는 구간인데, 저 고점을 윗단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요 구간, 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여기서 백투노멀,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또 한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고 계시다가, 제가 지금 리포트 드리진 않을 거예요. 곧 해드릴 겁니다. 아직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 사이 정도쯤에는 적정한 타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미국의 공장 증설 하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 결국은 매출 정부 인식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렇게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져나갈 땐 쭉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하시는 건데, 반대로 또 올라갈 땐 또 가볍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짧게 지금 하반기 가면서부터는 뭐 3분기, 그러니까 3달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딱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예요? 9월 달부터는 좀 짧게 치고 가는 거 이야기 드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이야기 드릴 가능성이 높아. 자, 요게 지금 매수 포인트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로 10% 이상 가면 뭐 수익 실현하는 그런 거 방법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스윙 거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4분기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자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제가 스트롱 바이라는 의견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222 이동평균선 밑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하단에서 놀만한 이유 별로 없고요. 여기 지금 잡혀있는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수급은 결국은 어떻게 움직이냐 패턴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LG전자의 스펙은 또 여기와 여기 사이를 또 보고 우리가 한번 또 즐길 수 있는 구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좀 뒤로 이연된 부분도 있고요. LG노텍 매출이 결국은 잡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연결로. 자, 그 부분까지 좀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좀 특히 이제 전장 부분을 갖다가 분사를 하니 많이라는데, 올해는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을 오래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기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채우고 들어왔는데 좀 가볍잖아요. 가벼운 만큼 빨리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구간 채우는 이 모습.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매물대하고요. 여기 윗단 매물대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한 15에서 20% 정도 그 타겟 보고 한번 들어가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221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는 것들인데, 그 하단으로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편입을 시켜야 되니까 그건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여러분 요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또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공략해 나가시면 될 거다. LG노텍 같은 경우 지금 25만원 선까지 와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좀 낮추도록 하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무너진 자리 여기 그냥 제가 간편하게 이건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땐 과거에 있는 타겟 뭐 300, 뭐 애널리스트들이 올려놨던 36만 원, 8만 원 이건 이미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는 보고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저 지금 마운틴 하나 그린 거 있잖아요. 요 마운틴. 요 자리 정도는 충분히 예, 박스로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급이 좋아서 쭉 달려나갈 땐 일단 어떻게 돼요? 홀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건 이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포인트가 들어오냐. 제가 알기로는 애플 그 신제품 출시가 제가 알기로는 9월 20 며칠로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는데 그 즈음 이후부터 여러분들 시장 반응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돼서 제가 차트 리뷰하면서 요거 좀 굿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그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위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으면 지금 속이 많이 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222동 평균선 하단으로 갈 만한 이유 별로 없다고 이야기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여기서 이 정도 평균가에 대부분 매수하시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8만 원? 이 정도인데 충분히 이거 시간 버텨서 손해나고 나올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리고 있는 거고요. 끝까지 저도 팔로우를 해줘서 안 된다 생각하면 그때는 저도 포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엉켜있는 수급이 엉켜있는 그런 구조다. 특히 이제 매출 인식 부분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 1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컨센서스와 부합하고 나올지 안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의 스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여러분 우리 수익 많이 냈잖아요. 뭐 저는 뭐 한 100% 가까이 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 몇 %씩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간을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수주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수주량 같은 경우는 6개월을 갖다 포워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조정 들어오긴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는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8만 원 정도 보고 있어요. 올라온 거에 반 정도는 털어내줘야지 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수고. 요거 들어오는 거는 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추가적으로 저기서 윗사이드로 올라갈 거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고 여기가 너무 가벼운 구조다. 그래서 쉴 때는 오히려 더 눌러주는 게 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나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매크로 지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더 눌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 그러다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가면 이건 뭐 포기해야 되는 거고 눌림 들어오면 잡아주는 거 눌림 들어오는 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저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간 단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SK바이오팜 제가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 반 털어내고 치고 올라간 거 반 털어내고 치고 올라간 거 반 털어내고 다시 치고 올라가고 반 털어내고 요거 패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 12월까지는 꾸준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는 거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인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 그 엑스코프리가 상당히 진짜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처방전 그 비율이 진짜로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은 약효는 검증한다. 결국은 약효가 실적이고 그것이 주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런 패턴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올라가다 쭉 눌리고 그러면 너무너무 놀라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요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연습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트레이딩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인트 나오면 요것도 제가 리포트 간단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MC넥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저도 사실은 상당히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좀 아쉽죠. 지금 거의 제가 리포트 드린 게 5월, 4월 말, 뭐 5월 달 말 정도 되면 저희가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눌려 있어서 아마 평균 매수 단가 조절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유감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동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매출, 그러니까 삼성 그 범용 A3죠. 그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가 그냥 매출이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충분히 주가는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전장 부분에 들어가는 카메라 스펙들 그런 것들 매출이 얼마만큼 더 커버링 해주냐. 근데 지금 정도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게 매출이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미스테이크 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정을 해야죠. 뭐 예상치보다 훨씬 어긋나 버렸으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미스가 생겼을 때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손절을 쳐버려야 되는 종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쳐버리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매수 단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조금 조절을 해서 3만 원 언더 쪽으로 지금 내려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경우로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투자를 좀 하다가 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았을 경우 220 이동평균선보다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갈 사유가 많지 않은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평균 매수 단가를 221 이동평균선 아랫단으로다가 조절을 해놔요. 그래서 220 이동평균선 근접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수익 실현하거나 자금을 캐시화 시켜서 다른 곳으로 투자를 하나 이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한 건 221평 이단으로 올라오면 일단은 수익 실현 한번 할 거예요. 왜?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많이 연습했잖아요. 자, 222등 평균선 이렇게 있는데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수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 정도 돼서 치고 나오는 것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금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정도 지금 잡혀 있는 건 좀 억울한 실정이긴 한데요. 조금 기다리면서 저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켜봐야죠.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명확하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서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다음 MCNX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잘 바람머리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주가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긴 하니까 그 부분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전자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올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반등 올 만한 게 가장 인기 많은 쪽에서 반등이 많을 거고요. 사람들이 관심도가 높은 그런 분야들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상당히 크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짧은 스윙 거래 방식을 좀 많이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짧고 치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면 스피치 해드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위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하는 철칙은 항상 플러스 10, 마이너스 7 이런 원칙, 손절은 마이너스 7, 수익은 플러스 10% 이상 가면 수익 실현 뭐 이런 자기만의 룰을 갖다 좀 만들어 보면서 연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반기 전략은 긴 안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다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단단한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볼 땐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 안에서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빨리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그러니까 회전율을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면서 하반기 또 즐겨나가면 또 괜찮은 또 수익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달라고요? 예, 회원가입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가면서 트레이딩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즐겁게 푹 쉬시고 월요일 날도 다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컨디션 만드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